입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다음, 라디오 대담을 하나 들려주네요, 지금. 자, 보니까, 자, 지금 벽화마을이 화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벽화마을 대표를 모시고, 지금 문화예술 공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네요. 자, 보니까, 자, 이곳이 지금 주거 환경이 되게 열악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술 재능 기부자들에게서 벽화 30여 점을 여기다 그려준 덕분에 자 이곳이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진행자가 자 아직도 하지만 지금 현재 해결해야 될 과제가 지금 아직 남아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자 실시간으로 그 댓글을 지금 달아주고 있는데 자 댓글의 내용에 봤더니 자 이런 댓글이 보이네요. 댓글 되게 많이 달렸네. 759니까 자, 어떤 그림을 이렇게 보러 와서는 이 관광객 중에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대요. 약간 사생활 침해죠? 자, 뭐 누구 여기 망치질을 하지는 않지만 와가지고 구경하면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있대 지금. 자, 그리고 757번 댓글에서는 이 그림에 낙서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계속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지금 되게 아름 잘 보존이 되고는 있지만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이게 보존이 될지, 자, 이게 걱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행자는 이 올라온 댓글들로부터 이 동그라미 마을의 당면 과제들을, 문제들을 자, 끌어낼 수 있겠는데, 자,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지금 여쭤본다면, 자, 결국 여기 있는 요거죠? 네모 박스에 있는 요것들을 통해서 자,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사회자는 뭐라고 던질 거냐 이거죠. 여러 가지 어떤 사생활 침해와 같은 문제점이나 그 다음에 이 그림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어봤겠죠. 자, 몇 번이 있습니까 답이? 자, 그렇죠. 마을 주민들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 더 나아가서 이 벽화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자, 2번, 3번에 보시면 자, 이번에는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인데 자, 새로운 광고 기법들이 이렇게 점점 많이 등장을 해요. 옛날에 생각 못했던 것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 근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우리가 지금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문단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거,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매체 이용자들이 이거 비판적인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들, 이 당부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하고 연결해 가지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는 현재의 상황이겠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네요. 아, 매체가 뭐가 있어요? 아까 위에 있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이 이게 매체잖아요.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광고 기법도 그만큼 다양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들도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 자, 대표적인 지금 광고 기법 중에 바로 검색 광고라는 게 있고요. 아랫부분에 기사형 광고가 있네요. 자, 검색 광고는 자,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어떤 걸 찾으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광고 형태로 이게 제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핸드폰을 켰을 때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광고창에 계속 뜹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을 불러일으켜요? 그것이 정말 내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유용한 정보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기사형 광고인데 자, 이것은 그냥 봤을 때는 무슨 신문 기사처럼 보입니다. 뉴스 기사처럼 이렇게 보이는 광고를 말하는데 자,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는 보면 관심을 되게 많이 끌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서 가격이나 출시일 등 제품 정보를 삽입해서 이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 착각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자, 뭘 못 쓰게 합니까? 특집.
기획이란 단어를 이 기사용 광고에 못 쓰게만 했습니다. 제재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모두 여기 누구누구 기자 이런 내용도 쓰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를 접할 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 기법의 문제점 어떤 거야? 이것이 정말 나에게 유용한 정보인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자 또는 이것이 정말 기사처럼 이렇게 착각 내지 오인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자 이게 이제 결론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2번의 답은 지금 여기 순서대로 지금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과 관련시켜 가지고 자 각각 C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왔어. 자 구체적인 어떤 매체들 제시했죠. 뭐 신문부터 인터넷 같은 것들. 자 그다음 B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난 이유는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가능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 태도를 지금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보이는 태도를 제시했고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 A 부분에서 자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면 자 이거 회피 경향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어떤 광고들 검색 광고 내지는 기사용 광고가 나왔다 이런 내용이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 기억을 바탕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여기 그러면서 니은에다 지금 추가로 더 넣는데 자 여기서 지금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걸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 착각하게 만들어서 자 이거 착각 유도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걸 정보와 그다음 광고를 구별하는 비판적 안목이 기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답 5번입니다. 자 또 4번 문제 문법을 틀렸네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의 우문 변동이 나오면 하나의 우문이 다른 우문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교체라고 하고요. 원래 있던 우문이 사라지면 이게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없었던 우문이 추가됐을 때 첨가. 자, 두 개의 우문이 하나로 합쳐져서요. 두 개의 그 우문 값은 갖고 있어요. 소리 값은 갖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우문으로 줄어들면 축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거를 지우라고 그랬어. 자, 무슨 얘기냐. 자, 보겠습니다. 자, 물약이란 단어가 있는데, 자, 이걸 똑같은 걸 지으면, 자, 여기 물, 그 다음에 여기는 물, 얘는 똑같으니까 지울 수 있죠? 자, 뭘 또 지울 수 있나요? 약. 아, 이 녀석 이렇게 지울 수 있네요, 지금. 자, 이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저번 시간에 우문할 때, 여기 초성, 이 첫 소리에 오는 이응은 저기 우문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고 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그럼 여기에서 진아 물약 할 때 약이 약으로 됐으니까 뭐가 일어난 거야? 그렇지. 니은 하나가 여기 추가가 됐단 말이야. 이걸 우리는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찾았어요? 자, 요번에는 지금 뭘 지울 거냐. 자, 다시 이제 여기 있는 물약과 자, 재유가 해봐. 이것과 여기 있는 거 이거 똑같은 걸 지워봐봐. 자, 요번에도 똑같네요. 자, 물은 똑같이 지울 수 있죠? 자, 물 지웠습니다. 약도 똑같이 지울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뭐가 뭐로 바뀐 거야? 맞아, 재유야. 남은 거만 봐야지. 지운 거는 지금 하면 안 되잖아. 자, 그렇다면 니은이 자, 이렇게 발음이 되면서 다시 뭐로 바뀌었다? 리을로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린 이오마라고 합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우문의 변동에서 한번 배우게 될 건데 이걸 이오마, 리을로 바뀌는 것. 자, 그렇다면 기억에서는 없었던 니은이 새롭게 나타났으니까 첨가가 되는 거고 자, 니은 부분에서 니은이 뭘로 바뀌었으니까 리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가 일어났다고 봐야죠. 우문이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답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하나 알아둘 것. 우문의 변동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라고? 똑같은 거를 지워라. 그럼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 5번인데요. 5번, 8번에서는 자,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사람마다 다 어떻게 소비자들마다 각각 그 가치관이나 또 제품의 특징 자, 여기는 또 그 관심들이 다르겠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비자의 관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관여도란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제품에 대해 개인이 자신과의 관련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관여도. 나와 얼만큼 관련성이 있지?
이걸 찾는 것을 관여도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개인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제품에 의한 요인, 상황적 요인이 있는데, 자, 그 중에 개인적 요인은 개인에게 국한되는 성향이나 자아, 정체성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것보다 품위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것들은 바로 내 개인적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에 의한 요인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특정 제품이 지닌 특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실용성 같은 경우가 지금 잘 돼 있는 걸 지금 필요해. 자, 근데 특정 주방기기를 봤더니 실용성을 되게 강조를 했다면, 자,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겠죠. 이게 제품에 의한 요인. 자, 세 번째는 상황적 요인이에요. 소비자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된 특정한 상황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나는 별로 이렇게 오디오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족들 중에 누가 지금 어떻게 오디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겠어? 그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상황적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밑으로 그냥 쭉 내려갑니다. 자, 각각의 이 소비자 관여도를 바탕으로 제품들을 분류한 다음에 판매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FCB, 자, 그리드 모델. 자, 이게 있네요. 자, 이것은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자가 관여도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는 대표적 모델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네요. 뭐를 하기 위해서요?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자 관여도에 따른 제품을 분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맞나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먼저 뭐라고 소비자 관여도를 파악을 해야지 제품을 분류를 해야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판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합니다. 화살표가 이해되시나요? 소비자 관여도를 먼저 분류를 해서 그다음 거기에 맞게 판매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차원은 자,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자, 기울인 노력의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고관여, 저관여로 나눠졌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거기 소비자가 제품에 반응하는 경향에 따라서 이성적 관여와 감성적 관여로 나눠놨대요. 자, 먼저 고관여는 자, 우리가 거기 관심을 많이 갖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매할 제품이 소비자들 사이 자신에게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크거나 제품의 가격이 좀 비싸거나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하나 사는데 되게 우리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제휴처럼 한 몇십억짜리 부자인 경우는 뭐 자동차 1억짜리 아파트도 뭐 자동차 같은 거 1억짜리도 그냥 이거 푹 사겠지만 보통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 자동차가 비싸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여러 가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죠. 그러니까 고관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자, 저관여 제품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별로 이렇게 크게 우리가 비싸지 않거나 자, 이런 경우는 이때 크게 많이 여기 관여 같은 경우 하지 않을 겁니다. 저기 가격이 낮거나 위험도가 낮으면 자, 그다음에 밑에서는 또 이성적 관여하고 감성적 관여인데요. 자, 이성적 관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소비자들이 편리함이나 성능, 실용성 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을 이성적 관여라고 하고요. 그것보다는 충족감, 다른 말로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이나 즐거움, 자부심 등을 먼저 고려한다면 이거 감성적 관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네 가지를 서로 간에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든 이것들이 바로 이 그리드 모델이 되는데 자, 거기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우리가 판매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자, 먼저 고관여이면서 이성적 관여에 해당되는 것들은 자, 어떤 것들? 자, 소비자에게 제품의 편리함이나 성능, 실용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구매를 할 겁니다. 이런 물건을. 자, 고관여, 감성적인 관여인 경우는 자, 광고, 문구나 이미지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같은 경우, 엄마들 같은 경우 우리가 편리함도 있지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고가인 경우에 엄마들 같은 경우 뭐예요? 여기 연예인들 같은 경우 보면 어떤 예쁜 연예인이 나와서 주름살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럼 엄마들도 내가 저거 쓰면 나도 젊어지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구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저관역 이성적인 게 있고요. 자, 이 경우는 우리가 할인권이나 견본 같은 거를 제공하면 이제 판매 전략이 먹힌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저관여이며 감성적인 관여인 경우는 자, 여기도 인기 모델 같은 걸 등장시켜 소비자가 이 모델과 동일시대에 신중히 고민 없이
자,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에 따라 마지막 제품 판매자들은 F12 그리드 모델을 활용해서 제품 판매와 그 다음에 관련된 역동적이고 복잡한 제반 여건을 반영해 판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번의 답은 자, 여기서 뒤박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소비자 관여도를 분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이 나중에 되는 거고, 이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게.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관여도를 먼저 분류하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를 살 것도 아니고, 뭐 화장품 이거 살 것도 아니긴 하지만,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 이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 고관여에다가 이성적인 관여.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비싸면서도 감성적.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저관여 건전지나 세탁세제 같은 경우 우리가 생필품들이죠. 이건 저관여 이성적 관여에 들어가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마시는 음료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저관여이며 감성적 관여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적절한 판매 전략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6번에서는 자, 이걸 그냥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의약품인데 여기서 어떤 효능이나 이런 것도 살핀 거니까 자, 이것은 고관여, 그 다음에 이성적. 자, 그 다음에 볼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자, 디자인은 보면 디자인 같은 거 이런 즐거움을 고려했다고 했으니까 저관여, 그 다음에 감성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휴대폰입니다. 이게 좀 비싸죠. 면밀히 비교 분석해서 편리한 가서 구매했다고 했으니까 고관여, 이성적. 자, 통조림이에요.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별다른 고민 없이. 자, 이건 저관여, 이성적. 자, 그 다음에 반지입니다. 자, 고가네요. 자, 충분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고려했다고 했으니까, 자, 고가이니까 고관여이면서, 자, 만족감. 자, 감성적이네요. 자, 치약. 이 구강을 청결하게 해준다는 실용적 기능 외에도 다른 기능 같은 경우를 다 따져봤나 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 여기서 크게 다른 기능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라고 보시겠는데 자, 저관여 이성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7번에서는 지금 A, B에서 판매 전략이 적절치 않은 건데 자, 건전지 같은 경우는 아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저관여이면서 이성적에 들어갔죠?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자, 우리가 자, 무료로 나눠주고 이 샘플 같은 거 괜찮아요 지금. 자, 하지만 밑에 있는 이 부분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이미지 홍보하는 것은 감성적인 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성적인 것과 상관이 없죠. 자, 여기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갑은 운동을 되게 좋아했고 그 다음에 운동이 아니라 독서를 좋아했네요. 자, 그리고 을은 독서보다 오히려 거꾸로 운동을 좋아했는데 자, 갑이 지금 운동 부족으로 체력이 되게 약해졌나 봐. 자, 그래서 지금 외려 독서보다는 이제 거꾸로 운동을 하려고 했나 봐. 자전거를 구입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는 외려 이번에 운동을 그만두고 다시 시집을 읽네. 독서를 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인데, 자, 이 건강 때문에 결국 성향이 살짝 바뀌었었죠. 맞나요? 자, 이게 적절치 않은 거니까, 4번에 보시면 지금 이것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봐야 돼?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요인이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독서를 처음부터 그냥 독서보다 운동을 계속했어. 독서를 했어야 되죠. 근데 건강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뀐 거죠. 상황적 요인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 마지막 지문이네요. 자, 9번, 12번인데, 자, 현대 소설 파트입니다. 자, 여러분 줄거리 파악했나요, 이거? 자, 광순이가 있고 기영이가 있는데, 광순이는 어떤 사람이야? 뭔가 좀 되게 좀 과시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되게 속물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친구까지도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야,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광순이에게 바로 기영이는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많이 실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지금 초등학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친구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그러면서 어떻게 보니까 뭐 월급 얼마나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직장 하나 소개해줄까? 더 좋은 데 있는데 근데 돈을 조금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좀 줘야 돼. 투자를 좀 해야 돼. 뇌물 좀 줘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 그 친구 헤어져. 다시는 안 보겠죠.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입니다. 광순이는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일도 별로 없어. 공부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네. 자, 책을 몇 번 보자기에 싸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그냥 가방 책상 속에 넣어놨다 그냥 오기도 하고. 야, 교실 학교에 가서도 책도 펴보지도 않네요. 그러나 기영이에게만은 어느 때 그것도 우연히 보여주는 수가 있는데 보니까 영어 또는 불어로 된 시집이에요. 뭐야 지금 원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 저기가 시집이 아니네. 다른 외국 시집인데 실적 봐요. 자, 그리고 되게 어려운 또 한문으로 지금 써 있단 말이야. 이걸 본 기영이는 무슨 약호 기가 죽죠. 야, 얘는 지금 원문의 시집을 보내? 이거니까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제대로 그걸 읽는지 이해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학생 신분으로 범접, 다가서기 어려운 세계였어요. 자, 그는 이 광순이는 가끔 기영이를 학교 뒷산을 끌고 올라가는데 그냥 앉아있다가 하늘만 보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내려와. 이거 뭐야 지금? 자, 그러다가 어느 날 나한테 물어보죠. 기영아, 넌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걸 보면 뭐가 생각나니? 여러분한테 갑자기 친구가 뜬금없이 질문을 했어. 하늘에 구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니? 뭐야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의도도 잘 모르단 말이야. 자, 너무 어처구니 없는 물음에 기영이가 당황해서 그를 말똥이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피식 웃고 딴전을 피웁니다. 뭔가 지금 되게 성숙한 것 같긴 한데 나이에 비해서 지금 뭔가 좀 과시욕도 좀 있는 친구예요 지금. 자, 보니까 지금 뭐 뒷부분에 시를 쓴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근데 시를 쓰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자, 그러던 어느 날 기영이가 광순이가 기영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자, 데려가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 번도 자기 집에 데려간 적이 없는데 기영이를 데려갔다는 건 어느 정도 특별히 누구를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기영이를 지금 어떻게 특별하게 대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데려갔어? 그의 집에 갔더니 그의 아버지는 옛날에 그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인텔리, 지식인 계층이란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좀 남겨놓은 유산이 좀 있어가지고 좀 유복하다는 것은 좀 약간 풍족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 그 옛날 오래된 그 집인데 자, 아버지가 쓰시던 서재로 안내를 하네요, 지금. 거기 봤더니 아버지의 옛날 유학 시절에 썼던 경제학 책이라던가 여러 가지 책들, 문학 서적 엄청나게 많네요, 지금. 자, 디귿입니다. 광순이는 특별히 서재에 안내해주겠다는 표정을 감추고는 극히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그 방으로 기영이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의도는 뭘까요? 자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쓰시는 걸 이렇게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지금. 근데 겉으로는 뭐야? 되게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중략 줄거리입니다. 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동창회에서 자기소개를 꺼리던 광순이가 얼마 후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국영 기업체 이름이 새겨진 노란 봉투를 끼고 기영을 찾아옵니다. 이때만 해도요, 우리가 이게 가방 같은 경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류 봉투 있죠? 자, 이런 것들 특히 많이 서류를 갖고 다니거나 뭐 도시락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었고. 자, 근데 그 딱 보면 봉투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니까 되게 잘 나가는 회사잖아. 이런 데를 지금 근무하네? 자, 은근히 그걸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근데 분명히 광순이는 그 회사를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니고 있음에도. 자, 이후 광순이는 기영을 다시 찾아와서는 잡지 출간을 위해 투자차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와가지고 지금 돈을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제가 너 같으면 야, 나한테 1억만 투자할래? 하면 하겠어, 안 하겠어? 되게 난감하죠. 나 지금 기영이조차 돈은 없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광순이한테 이렇게 뜬금없이 소개해 줄 수는 없단 말이죠. 되게 난처한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찾아왔네요. 자, 보니까는 노란 봉투에 그전 것보다 더 어떻게
지금 빳빳했다고 했는데 옛날 그 회사의 봉투는 아니야. 또 바뀌었어. 자, 그리고 나서 자, 혹시라도 그 잡지 이야기, 그 투자 이야기를 또 꺼낼까봐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그 이야기는 안 꺼내네요, 지금. 자, 리얼에 갑니다. 웬만하면 기영이 쪽에서 물어볼 거다 했지만 그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앉아있는 바람에 먼저 말을 붙이기도 멋쩍어서 자, 그 잡지 투자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기영이 자네 월급 얼마씩 받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대. 자, 담배를 한 대 후 뿜어내고 나서니 광순이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내뱉고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기영이는 이게 뭔 소리지? 한참을 응시했어. 아, 그냥 내 친척벌 되는 사람이 지금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자, 섭외 과장을 맡을 사람이 하나 구해달라고 해서 자, 이건 정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사기를 치고 있어, 지금. 자, 자네도록 그렇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 기영이가 그러면 거기 자네가 직접 들어가지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내가 무역회사 과장 나부랭이 하고 있을 사람인가? 되게 좀 허세가 되게 심해. 자, 미음에 광순이는 기영이를 가볍게 나무라비 침지 정색을 해 보였다 그랬으니까 되게 좀 뭔가 사람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자기는 뚜렷한 직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역회사 과장 정도로 할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허세를 떠는 거야, 지금. 자, 그러면서 뭐 자네를 내가 여기 추천하려고 했대. 자, 그러면 이 출판사 지금 다니는 출판사보다 낫지 않을까? 자, 그런데 좀 못한 소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천이 좀 필요하대요. 미천? 그죠? 자, 요약을 해보면 돈을 써서 한 자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야. 결국 뇌물을 바치라는 얘기죠. 자, 지금 회사에 들어가는데 뇌물 바치고 들어가는 얘기야, 지금. 뭔가 지금 약간 비리가 있네요, 지금. 그쵸? 불법적이고. 자, 그 다음에 기영이는 이 친구가 이처럼 무너질까 싶어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봅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있다선 치더라도 광순이 입에서 그런 소리, 친구한테 뇌물을 바치라는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어. 너무 빤히 보이는 이런 얕은 속임수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땠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아니 왜 좀 더 그렇단 이 속임수를 쓰지 못할까에 대한 안타까움도 생겼어요. 지금까지 기영이를 생각해본 광순이는 여태까지 기영이는 어때요? 뭔가 좀 되게 의시되고 되게 있는 체하고 막 쟀단 말이야. 그런데 그럼 옥이 덩어리야 되는데 자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재고 웬만한 건 깔아뭉개야 했던 그런데 외려 자 여기서 뭘 느낍니까? 왠지 그런 광순이에게 실망감과 한편으로 또 약간 불쌍한 마음도 들어요. 연민도 느끼고 있네요. 지금.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9번에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했는데 자, 누가 틀렸니? 자 이건 몇 인칭 시점입니까? 자 여기 나란 인물이 없으니까 이건 3인칭 시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다 들여다보니까 자 이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 바로 이게 3인칭 시점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특정 인물인 누구의 시각으로? 기영의 시각으로 자 그 사람의 심리까지를 여기 보고 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 제가 필기됐니?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은 밖에 있는 서술자가 그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를 바라다 보고 있다. 자 10번입니다. A와 B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자 A와 다르게 B에서는 지금 기영이에게 지금 뭘 느끼는 거야? 기영이가 광순이에게 실망감을 느끼고 있죠. 답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가겠습니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것, 맞는 걸 찾는 건데, 자, 광순이가 지금 기영이를 어디로 데려갔어? 자기 집으로. 다른 친구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는데, 그만큼 특별하게 지금 누구를 생각해 주는 거야? 지금 기영이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11번의 오답. 자, 리을에 보면 예상과 다른 광순이의 태도에 아쉬워하는 기영이의 심리. 자, 가볼까요? 자, 리을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잡지사의
찾는다고 지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자, 근데 되게 걱정이 됐어. 투자자를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이기 때문에 좀 꺼림칙스럽죠? 자, 그런데 지금 기영이 쪽에서는 그걸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만 있고 그 이야기를 안 꺼낸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안심이 되거나 이런 건 맞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것이 광순이에 대해 아쉬워한다는 심리는 아니죠. 외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불편한 이야기란 말이죠. 돈을 투자라는 얘기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쉬운 것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에서 작가는 이 작품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감추고 허황된 말과 행동을 하는 부정적 인물, 바로 누구죠? 광순이 되겠죠? 자, 광순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인물의 속물적인 면이 강화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성이 상실된 세태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 때문에 결국 친구까지 속이고 있죠. 자,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건데 투자자를 구해달라는 광순이의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기영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세태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지금 이건 인간성의 상실은 광순이가 지금 친구까지 속이고 있는 부분에서 인간성의 상실을 보여주는 거지, 기영이가 그것을 어떻게 들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기서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기영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광순이의 모습이. 왜? 지금 모처럼 만난 친구에게 지금 사기를 치고 있단 말이죠. 속임수를 쓰고 있어요. 이건 바로 광순을 통해서 인간성이 상실된 그 시대적인 모습, 시대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 5번. 자, 여기까지 정리 마치겠습니다.